네, 최근 시장 여전히 불안 요소는 많은 시장입니다. 하루하루 체크할 것들이 많은 하루하루인데요. 저희 이준용 선임님 모시고 시장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선임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시장 요즘 여전히 뭐 만만치 않네요. 예, 뭐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역시나 이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약간 시장에서는 건망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뭡니까? 앞으로. 뭐 일단은 오늘 중간 선거 결과도 상당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내일 있을 CPI 아, 그렇죠. 그리고 뭐 FMC 모두가 알고 있는 이벤트들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혹시 CPI에 대한 전망치 혹시 아십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평균치로는 네. 7.9% 제시를 하고 있고 거기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 게 다른 수치들이 실제로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시장의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일단은 한동안 8%대를 유지하다가 거의 한 7, 8개월 만에 7%대로 진짜? 낮아진다는 네. 것만으로도 일단은 어느 정도 안도감은 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동하면 상승한다는 말씀이시죠? 지수가 올라갈 거다. 뭐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데 최근에 어쨌건 장이 좀 좋잖아요. 3일째 올라왔으니까. 뭐 어느 정도 바닥은 이제 다지는 모습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이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조금 뭐 말씀드릴 게 좀 많은데 뭐 간단하게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관망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제는 중요한 이슈가 그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증시도 어느 정도 상승폭을 끌어내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부분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주요 종목 중에 아까 언급했던 디즈니 이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내용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실적 발표 후에 현재 시간외로 약 7% 정도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성처럼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이제 상존을 했는데 우선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가 3분기 동안 1,200만 명이 증가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높은 수치이고요. 그 현재 총 가입자 수가 1억 6,400만 명인데 작년 대비 거의 40%가 증가한 굉장히 크게 증가했거든요. 1억 6천만 명이라고 하면 현재 넷플릭스가 2억 3천만 명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게 평소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수익보다는 성장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만약에 작년에 이런 실적이 나왔으면 시장이 급등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급락을 한다. 그 이유는 수익성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고 CEO가 내년 이후까지나 돼서야, 즉 2024년이나 돼서야 흑자 전환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현재 3분기 적자가 이 스트리밍 부분에서 15억 달러, 약 2조 정도의 이제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 대비 이제 2배로 늘어났죠. 즉 가입자 수는 빠르게 증가했지만은 컨텐츠 비용이라든지 어떤 홍보비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제작비도 상당히 많이 들었고요. 이게 플러스로 전환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는 악재로 반영을 했고 무엇보다도 현재 시장 자체가 현금, 캐시, 현금 창출력이 있는 회사를 이제 제일 좋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요. 스트리밍과 달리 테마파크 부분은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74억 달러가 나오면서 전분기 대비 거의 40% 가까이 네, 그렇죠. 수익성을 올리면서 테마파크가 상당히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부분, 즉 스트리밍 부분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반반인 게 사실은 어떤 이런 가입자 수의 증대만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줄 수가 있고요. 앞으로 조금 수익성이 가시화되면은 이 부분이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도 있는데 제 생각이나 주위의 반응이 컨텐츠에 대해서 조금 부실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볼 게 없다? 예,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이 사실 넷플릭스하고 아직 약간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고 물론 처음에 이제 디즈니에 기대를 했던 게 워낙에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가 막강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막강한 컨텐츠들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기대치가 컸는데 아직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어떤 노하우나 그런 게 넷플릭스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에 수익성은 그 다음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여기 가입된 분 있습니까? 디즈니 플러스에? 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가입은 했는데 컨텐츠를 시청한 지가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넷플릭스는 아직도 이제 자주 이용을 하는데 그만큼 크게 눈에 띄는 게 보이지 그렇군요. 않는다는 게 그게 문제였군요. 그게.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그 비트코인? 그 FTX 이슈는 사실 오늘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그 비트코인 거래소 시장은,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은 다들 아시는 이제 바이낸스가 현재 글로벌 1위고요. 압도적 1위죠. 그 다음이 이제 코인베이스, FTX 이런 순서인데 FTX가 현재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러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알라메다라는 곳이 FTX의 이제 계열사인데 거의 같은 회사나 다름없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상당히 지금 재무적으로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유명 인사인데 이 FTX 창업자죠. 이분하고 창펑자오, 그러니까 바이낸스의 CEO, 이분하고 최근에 상당히 좀 소위 말해 설전이 있었는데 그 트위터로 얘기를 오간 것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가시가 돋쳐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내부적으로는 뭐 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뭐 일단은 이 FTX라는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 FTT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루 만에 80%가 급락을 했습니다. 요전에 이제 루나 코인을 약간 상기시키는 그런 느낌이죠. 소위 말해 뱅크런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이제 다른 자산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과 관련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어제 다 같이 급락을 했고요. 이제 바이낸스에서 이 FTX를 인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non-binding LOI이기 때문에 뭐 인수를 확정했다 이건 아니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겠다 그냥 이렇게 제스처만 취한 거고요. 아직 어떻게 확정은 아닌데 다만 이제 지금 인수를 한다면은 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로서는 바이낸스 정도밖에 없어 보이고 어떤 현금 창출력이나 규모를 봤을 때는요. 그리고 FTX 정도 규모의 어떤 글로벌한 몇 위의 거래소가 만약에 파산한다면은 어쨌든 이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큰 악재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는 바이낸스로서도 원하지는 않죠, 당연히. 시장 자체가 망가지는 걸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지는 않을까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런 내부적인 뭐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제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뭐 비트코인도 1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로빈훗이 19%, 코인베이스가 마이너스 10%,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여기 약간 엮여서 이제 한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도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가상화폐 테마가 있을 때 조금 움직이는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가지 이슈가 나오는 게 앨런 머스크가 이제 장내 매도를 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렇죠. 규모가 195만 주, 그러니까 한 40억 달러, 5조 정도인데 이 자금이 딱 그 트위터 인수 자금 정도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마련할 자금은 이제 다 마련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미묘한 부분이지만 이제 정치적 발언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했다. 실제로 뭐 광고주들 몇몇 회사들이 이제 뭐 결별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 이제 흔히들 이제 생각하는 게 일론 머스크가 어떤 느낌은 약간 민주당 지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확히 말하면은 오히려 공화당에 좀 가깝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전에 발언들을 봤을 때. 이제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은 건 상당히 유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그 전에 언행을 봤을 때는 오히려 리퍼블리칸,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때그때 물론 이제 말을 조금씩 다르게 하시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공화당 쪽에 가깝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속마음을 얘기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실제로 최근에 행보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도 그렇게 관계가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위치가 워낙 미묘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기차 제조업체다 보니까 당연히 민주당 쪽하고 친한 게 오히려 맞는 거고, 실제로 그쪽 어떤 정책의 수혜도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하지만은 또 본인의 정치적 성향은 또 공화당에 가깝다 보니까 예. 이런 약간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예. 혹시 그 추가 매도가 가능할까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매도한 금액이 약 5주 정도 되기 때문에 네, 40억 달러. 흔히 이제 알려진 어떤 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어느 정도 마련은 다 된 거거든요. 추가로 매도할 이유는 당장은 없습니다. 물론 뭐 본인이 뭐 매도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렇죠. 현재로서는 어떤 자금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추가로 매도가 나온다면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안 그래도 최근에 뭐 어떤 주가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물량은 이제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그 다음에 중간 선거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거 역시 중간 선거일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개표가 끝나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결국 이 선거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원은 예상대로 공화당의 승리이고요. 공화당이 이제 다시 탈환을 성공을 했는데 상원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수성에 성공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개표가 끝나진 않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일단은 지켜낸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번 선거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여당한테 불리한 선거였고요. 뭐 아시다시피 보통은 임기 중에 있는 선거라면은 보통 소위 말하는 그 정권 심판? 그래서 이런 문구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이제 지금 정권이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를 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네, 괜찮죠. 오히려 이제 힘들다, 바꾸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고 그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수십 년간 통계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바뀝니다. 그래서 수치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약 30석을 잃습니다. 여당이.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진다고 봅니다. 지는 거네요. 여당이 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게 완전히 양원을 장악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나눠 갖느냐 이 정도 차이인데 현재로서 이제 나눠 가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어떤 게 좋느냐? 금융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민주당 소속 대통령 그리고 의원은 공화당이 장악했을 때 실제로 수익성은 가장 좋았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차트가 있어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그 좌측에 보면은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저 차트는 1950년부터 지금까지 평균치인데요. 파란색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고 의원을 공화당이 장악했을 때 평균 수익률이 16.3%. 굉장히 높은 수치죠. 저 때가 가장 높은.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평균적으로 가장 낮을 때가 언제냐? 공화당 소속 대통령과 양원을 민주당이 장악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4.9%밖에 안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였죠.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 안 나왔지만은 양원 나눠 가지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되잖아요. 그럼 스플리트. 민주당 대통령과 양원을 나눠 가진 스플리트 같은 경우는 13.6% 연평균. 물론 이제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이렇게 선거가 마무리된 다음에 어떻게 수익이 올라가느냐.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집권 3년차. 그러니까 중간선거 다음 해죠. 내년이죠. 내년 수익률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이제 분기별로 높고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올해 4분기부터입니다. 집권 2년차 4분기. 즉 지금이죠. 지금부터
내년 중순 2분기, 3분기까지 연평균으로 상당히 높은 수익성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양원을 공화당이 장악했을 때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 해까지가 가장 주식시장에서는 퍼포먼스가 좋았던 상황이다. 예. 어쨌거나 연말 가면 연초도 그렇고 장이 좀 좋아지겠네요. 통계상 보게 되면. 통계만 봤을 때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죠. 예. 저 수치가 뭐 몇 퍼센트 차이도 아니고 10% 이상이 이제 그러니까요. 난다는 예.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이유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들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그 공화당과 민주당의 특성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내년이 되면은 결국 2024년 대선에 대한 준비도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저런 이제 통계치를 만들어낸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참고로 이번에 선거가 하원 같은 경우는 전원을 이제 선거를 한 거고요. 맞습니다. 예. 상원은 3분의 1만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게 35석만 했는데 그 상원 같은 경우는 임기가 6년이거든요. 6년이죠. 예, 6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아직 선거를 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번에 민주당이 선전을 했던 이유가 이번에 선거를 한 35석 중에서 다수 21석이 공화당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화당이 조금 불리한 게임이에요. 공화당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전부 지키고 다른 민주당 보유 의석을 더 뺏어 와야지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원이 하원처럼 전체 의석을 다 선거를 했었으면 공화당이 상원까지 장악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거를 하는 구역이 많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중에 다수도 공화당 소속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불리한 게임을 했었고요. 뭐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어떤 그 후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화당 내부적으로도 약간의 다소의 이제 트러블이 있었다 정도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최대 경합주가 지금 펜실베니아였는데요. 이 펜실베니아의 미국 같은 경우도 현지에서도 정말 관심이 뜨거워서 이곳을 이기는 곳이 상원을 장악한다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였고요. 지난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원 유세가 있었고 공화당 쪽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펜실베니아 후보에 대해서 지원 유세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결국은 민주당이 승리로 나타났고요. 남은 거는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결선 투표가 이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다시 한번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실 조지아랑 상관없이 지금 네바다나 이제 애리조나 같은 곳이 민주당이 이제 장악을 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로서는 상원은 민주당이 수성을 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스플릿이 되겠네요. 네, 네, 결국은 뭐 그런. 스플릿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게 지금 한석 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왜 뭐 한석 더 많고 적고가 중요하냐면은 물론 이제 다수결 표결 대결도 중요하지만은 미국 의회의 특성이 다수당이 그 의원 그 뭐죠? 위원장과 상임위라고 하잖아요. 상임위원회를 장악합니다. 전부 독식합니다. 독식 체제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의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누죠. 나누는데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에서 민주당이 장악했다. 그럼 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소속이 갑니다. 뭐 그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데 뭐 외교도 있고 국방도 있고 뭐 재무 부분도 있고 위원장의 권한은 막강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의원에서 하원 상원에서 다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한 표 차이가 한 표가 아닌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관심사고요. 네.
일단 뭐 중간 선거가 사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가 시장 입장에 좀 관심사였는데 스플릿으로 나간 게 증시 입장에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과거 케이스도 보더라도 원사이드 쪽 게임이 되면 좀 안 좋았는데 지금처럼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이슈는 아니니까 네. 무난히 그렇죠.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견제가 돼야 돼요, 견제가. 네, 견제가 돼야 됩니다. 일단 잘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드디어 이제 CPI가 중요한데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장이 또 얼마나 빠질지 올라갈지가 궁금한데 우리 매니저님 보시고 있는 CPI 어떻습니까, 전망?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예상치 평균치 이제 7.9%. 저도 개인적으로 그 수치 정도에 부합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 지난달 같은 경우가 이제 8.2% 전년 대비 8.2%였으니까 이제 연초부터 거의 제 기억에 한 3월부터 8%대를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 한 8, 9개월 만에 이제 7%대로 내려간다는 건 나름의 의미는 있다. 예. 그리고 코어 CPI 같은 경우는 6.5%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월 대비 6.6%에서 마찬가지로 예. 소폭 하락한 수치. 뭐 크게 지금 하락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변동성이 있는 어떤 지표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할 것이다. 느리지만은 어쨌든 꾸준하게 하락을 한다는 모습은 고무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의 기대감의 긍정감과 반면에 여전히 7%대, 코어 CPI 6%대는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2%대하고는 갭이 상당히 크죠. 예, 결국은 시장이 어떤 우리가 모두 기대하고 있는 저점을 확인한다는 거는 결국 이 CPI가 어느 시점에 의미 있게 수치가 내려오느냐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상당히 이제 천천히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그거는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7.9%면 시장이 올라간다는 거죠? 뭐 네. 예상치에 부합을 하니까 예, 저는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당연히 더 좋게 나올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대. 하지만은 지나친 낙관론을 가질 수는 없다. 그거는 지금 수치 자체에 대해서 예, 맹신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경비를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